자, 기한 보면 기한은 뭐 그렇게 출제가 안 되는데요. 개념은 그 조건과 차이만 기억하면 돼요. 기한은 우리 그 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는 거꾸로 못 먹잖아요, 그죠? 기한은 절대 소급하지 않는다. 절대로 소급할 수가 없다. 네, 조건은 소급표 특약은 하면 소급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의하고 의의는 기한이라 하면 법률행위 당사자 갑과 을이 그 효력의 동그란 치세요.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 발생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과를 말한다. 장래 확실한 사실이 기한입니다. 불확실 사실은 조건이죠. 자, 그럼 종류는 시기하고 종기만기.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기라 그래.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이죠. 자, 조건에는 그 시기하고 같은 말이 정지 조건입니다. 조건에서는 정지 조건을 기한에서는 시기라 그러고 해제 조건을 종기라 그래요. 그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예컨대 보세요. 예컨대 임대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임대차 계약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죠. 이걸 시기라 그러죠. 시기. 내년 1월 1일은 100% 도래하잖아. 그게 시기야. 조건이 아니고. 자, 이에 대해 반대로 법률행위 효력 소멸에 이르게 하는 기간을 종기라 그래요. 종기. 예컨대 내년 12월 말까지 임대한다. 내년 12월 말까지 임대한다. 그러면 언제 효력이 소멸해요? 내년 12월 말이죠. 그런데 시기는 부터, 종기는 까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출제는 거의 하지 않고요. 다음 2번은 조심해야 합니다. 확정기한하고 불확정기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확정기한은 쉽게 우리 달력이 있죠. 달력에 적혀 있는 기간이 확정기한입니다. 불확정기한은 달력에 안 적혀 있는 거. 100% 도래는 100% 도래인데 불확정기한은 달력에 안 적혀 있는 거죠. 두 번째 줄. 예컨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은 달력에 적혀 있죠. 뭐죠? 확정기한입니다. 줄 거세요. 갑이 사망하였을 때 때자가 붙어도 되고 하면 비가 오면 자, 조심해야 돼. 갑이 사망하면 그러면 불확정기한입니다. 비가 오면 그러면 불확정기한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불확정기한하고 조건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예컨대 한번 보죠. 자, 한번 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날 서울에 눈이 온다면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온다면 뭐 삼성 파버 TV 하나 사주겠다. 조건이 기한이에요. 또 구구하지 말고 제발 100% 50% 찾아라 그랬잖아. 금연 크리스마스 날 서울에 눈이 온다면 뭐 TV 하나 사주겠다. 100%야 50%야? 눈 올지 안 올지 모르죠? 50%니까 뭐야? 조건입니다. 조건이. 그런 걸 기억해야 돼. 12월 25일이 들어갔다고 기한이 아니에요. 12월 25일 날 눈이 오면 그러니까 불확정 조건입니다. 그거는 100%는 100%. 자, 50%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하고 구별이 100%는 뭐죠? 불확정 기한이고 50%라면 조건입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에서 뭐 이거는 뭐 조건하고 똑같은 거니까 시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고 2번에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기억하죠. 자, 법률행위의 시기를 붙인 경우 법률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마저 시기는 발생한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마저 효력이 소멸한다. 자, 줄 거세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조건과 기한의 가장 큰 차이는 조건하고 기한은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요. 조건은 대표적인 애가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다음에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기한은 시기가 효력 발생, 종기가 효력 소멸입니다. 소거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거표 특약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근데 기한은 절대로 특약으로도 절대로 소급이 안 됩니다. 기한은 절대로 거꾸로 먹지 않습니다. 그 점을 조심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기한은 이익. 자, 153조 조문 기억합니다. 제1항. 기한은, 자, 우리가, 자,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을게. 그러면 대개 누구를 위해서 1년 후라는 기한이 있죠?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채권자 보호하겠다는 거야? 채무자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1항. 기한은 누구 이익?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일단 추정한다 해줄 것을 추정한답니다. 본다 X입니다. 기한 이익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고요. 다음 2항. 기한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있다가 돈 갚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을 벌면 8개월 있다가 다 갚아도 돼요.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합니다. 이자는 다 갚아야 돼요. 자, 1의는 기한의 이익이라 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받는 이익입니다. 다음에 2번에서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4번에 기한이익 상실사유라고 적으세요. 기한이익 상실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줄한 거 보면 채무자가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는 기한이익이 만약 1년이었다면 즉시 상실돼요. 돈 다 갚아야 됩니다. 둘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셋째,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은 때. 요 세 가지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가 이제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또한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기한이익 상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약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판례에서 자세히 가겠고, 그 핵심 OX에서 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자, 기한부 법률행위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기한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소급표 특약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조건과 차이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로 예상 문제가 0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07번 찾았어요? 조건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자 어떻게 했죠? 우리 기해무 이렇게 했죠? 정지니까 유연해 조건 없는 거죠. 정지조건이면 그것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틀렸네요. 기해무니까 정지를 해제로 바꿔야죠. 해제가 붙으면 무효다. 정지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입니다. 답이 1, 2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죠. 3번 불능이 나왔네. 불정무 이렇게 되죠. 불능 조건의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확하고. 4번 혼인은 신분행위죠. 신분행위는 절대 못 붙이죠.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마지막 5번 조건이나 기한이 성취의 효력은 원칙은 맞지 않죠? 소급하지 않는다. 맨날 나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오신 분은 1페이지부터 한 바퀴 다 봤어요. 한 바퀴 다 봤다고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볼 때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뭘 한번 줄이라도 거져 있으니까. 자, 물건 갑니다. 자, 일단 지금 봤던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데요. 자, 법률행위는 필수적 구성 요소가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자, 법률행위는 결국은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를 배우는 됩니다, 이게. 자, 유효라면 계약을 이행해야 되고, 무효라면 이행 안 해도 되죠? 취소 전에는 이행해야 되지만, 취소 후는 무효니까 이행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예. 자, 여기 1편. 2편이 물권, 3편이 채권. 4편 5편이 바로 신분권인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조금 전에 봤지만, 4편 5편은 신분행위니까 뭘 못 붙인다?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없다. 자,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을 합해서 우리 재산권이라 그래요. 재산에 관한 권리. 법자를 붙이면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되죠. 결국 이 법률행위는요, 이 물권하고 채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신분법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회강박은 신분행위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공법행위도 적용이 안 돼. 왜? 공법행위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고까지 세금 내. 토지거래 허가 받아. 단독행위잖아. 이건 불평등 관계죠. 우리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불평등 관계예요. 근데 민법 뭐야? 개인과 개인 평등 관계잖아. 이게 전혀 규율하는 원칙이 달라요. 자, 우리 계약을 왜 체결해요? 서로 이익을 보려고 체결한단 말이야. 행정행위는요, 국민한테 이익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내라는 거예요. 먼저. 야, 임마, 세금 내.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니까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공법행위입니다. 공법 법률 규정을 외워야지, 그죠? 특광시도냐, 뭐. 자꾸 이제 외우잖아. 그게 이제 공법입니다. 근데 나중에 공법 같은 경우는 딱 그게 일률적이야. 일률적이니까. 단독행위가 원칙이죠. 99%가 단독행위고 일방적이야. 근데 우리 민법은 99%가 계약이잖아요. 전혀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공법행위는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공무원은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공무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도 유효해요. 단 행정계획은 좀 다릅니다.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계획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행정계획 빼놓고 나서 행정행위를 얘기하면 행정처분을 오늘 공법 시간에 배우시고, 민법은 오로지 계약이야. 계약이니까 평등관계란 말이에요. 평등관계. 근데 이제 평등관계인데 채권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요거는 가능하면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뭐가 더 우선하죠? 특약이 더 우선하죠? 특약 우선. 근데 물권은 물권은 제3자와의 관계가 많아요. 제3자의 관계 많으니까 공시 등기하라는 거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죠. 총칙은 채권과 관계하면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고, 물권은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이죠. 물권은 이제 강행 규정 갑니다. 오늘 이제 요게 물권을 좀 배우고 나면 내일 공시법 시간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오늘. 왜? 물권의 종류 대충 봤으니까. 그래서 물권하고는 항상 공부를 같이 할 때 공시법 중에서도 등기법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민법은 이제 130조입니다, 사실은. 시험 범위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등기하고 이제 민법하고 달리 보니까 2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민법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포기하는 정도야, 거의. 바보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려운 공법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 잘못돼서 그래요.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권은 지배권이다. 무슨 권요? 지배권. 그럼 지배를 하려면 지배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배를 하려면 지배의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니까 지배의 대상은 물건입니다. 물건. 사람은 절대 지배의 대상이 아니죠.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권은 부동산과 동산을 지배하는 권리야. 지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법에 8개의 지배권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죠. 그죠? 그 다음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청구권입니다. 채무자, 사람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것. 이 행위를 이제 겁부라 그러죠. 일정한 겁부를 청구하는 청구권이에요.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객체가 겁부입니다.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 물건이 아니야.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행위 청구권이죠. 이걸 이제 반대로 바꾸면 의무죠. 의무. 출제는 의무 위주로 내잖아요. 자, 매매 계약했다. 매도인의 의무는 뭐죠?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뭐죠?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이제 채무입니다. 이게 사실 채권법이라고 하지만 공부할 때는 채무법이라고 공부하는 게 편해요. 채무법. 정확하게 채권 채무법을 줄여서 채권법, 채무법에 얘기하는 거야. 스위스 민법에서는 채무법이라고 그러고 독일 민법에서는 채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채권은 가져온 거예요. 물건은 이제 권리 위주로 지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권리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채권은 의무 위주로 공부하는 거죠. 왜? 쌍무계약이 훨씬 많아요. 쌍무계약. 우리 15종의 전형계약 중에서 편무계약, 쌍무계약이 훨씬 많잖아요. 편무는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물건은 지배하러 갑니다. 지배의 대상은 뭐다? 물건이다. 자, 가보죠. 물건법의 의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가로 이 물건법의 특징 줄거져 있네. 자, 물건의 개념이야. 물건은 특정의 물건이 일물입니다. 일물, 한 개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같은 말, 독점적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물건은 일물을 직접 지배해서 독점적 이익을 얻는 권리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사실 거의 비슷해요. 학개론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채권 시장이란 말이야. 채권 밴드 시장이죠. 이건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독점 시장이 이게 이제 독점 시장이 채권, 물건이고, 이게 물건법. 이게 바로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채권 시장은 사실은 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적 시장입니다. 이게 무한대 시장.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곡선. 이 수요곡선이 사실은 완전 탄력을 전제로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죠? 이게 무한대고, 이게 제로잖아요. 완전 비탄력죠? 이게 무한탄력죠. 이게 채권 시장, 밴드 시장이죠. 현재,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 이상향이고, 완전 경쟁은. 가격을 조금만 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조금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완전 독점. 현재 시장은 이제 중간이죠. 그죠? 자, 완전 경쟁이 파라다이스지만 파라다이스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중간, 완전 독점의 중간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독점적 경쟁.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적인 독점은 아니고요. 과점 시장이죠, 거의. 지금 건설에도 몇 개 안 되잖아요. 요게 이제 물건법 배우는 시장이고, 요거는 이제 채권법. 자, 그럼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물건입니다. 그럼 1번에 물건의 객체는, 자, 줄 한 거 보죠. 물건의 원칙은 특정 독립의 물건, 일물입니다. 한 개의 물건. 자, 물건이란 시험은 안 나오지만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줄거 나간다.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물건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고체, 액체, 기체를 의미합니다. 관리가 가능해야 돼. 물건이 되려면. 왜? 배타적인 지배해야 되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물건이니까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입니다. 다만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이 정도는 기억하죠. 자, 물건의 객체는 원칙은 물건이에요. 즉 동산하고 부동산인데 예외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거 가끔 출제하죠.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첫째,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하고 권리 두 개 뭐죠?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돼요. 이제 등기법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를 하게 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기법 시간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죠. 이걸 출제한단 말이야. 다음 질권. 질권은 동산질권하고 권리질권이죠. 이건 또 등기부 시간에는 권리질권은 이 저당권 등기에 북이 등기한다.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질권은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민법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준점유. 준점유 이퀄 권리점유라 그래. 준점유, 권리점유. 결국 권리도 객체가 되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저당권, 질권, 준점유.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물권의 객체는 원칙은 뭐다? 물건이다. 예외적으로도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세 개 뭐야? 저당권, 권리질권, 준점유. 그 세 개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1. 직접적 지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협력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이걸 얻는다.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옆에 적으세요. 반대말 채권은 청구권이다. 채권은 무슨 권이다? 청구권입니다. 협력을 청구하는 청구권입니다. 다음 다른 걸 읽을 필요 없고 오른쪽에 이 배타적 지배 같은 말 독점적 지배입니다. 독점적 지배. 자, 동그라미 기억 나오네요. 하나의 물건, 그러면 한 개의 물건, 일물에 대하여 하나의 물건의 대표인 소유권만 성립하면 심표. 그 한 개의 물건에 다시는 동일 내용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배타성, 독점성입니다. 이게 바로 일물일권주의죠. 일물일권주의. 자, 동그라미 B 내려온다. 일물일권주의 개념. 땡땡. 하나의 물건, 일물 위에는 앞의 물건과 동일 내용의 물건을 다시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또 한편 뒤에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만 성립했을 뿐 물건의 일부 책 한 장 또는 구성 부분, 유리창이나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을 집합물이라 그래. 여러 개의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예외는 차후에 가고요. 일물일권주의는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렇게 원칙만 정리하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3번에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자,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절대권입니다. 반대말 저거 상대권입니다.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상대권이에요. 물건은 절대권이니까 등기해야 돼. 채권은 상대권이니까 등기 안 합니다. 다음 4번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자, 1원칙. 물건은 배타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99%가 강행규정이에요. 2번 요거는 좀 중요 표시해놓고 차후에는 암기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물건에서 임의 규정인 거 기억. 상린관계는 대표적인 임의 규정입니다. 자, 상린관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못해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또 니은의 전세권의 처분,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는 설정행위로 금지가 가능하다. 설정계약으로 금지할 수 있는 특약할 수 있어. 그래서 임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등기부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전세권 양도를 금지하는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할 수 있어요. 다음 유치권도 임의 규정이죠.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리고 리얼의 법정지상권 중에서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 특약이 가능합니다. 무슨 법정지상권만? 관서법상 법지만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이 가능해요. 그 4개 정도는 대표적인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 가보죠. 물권과 채권의 비교는, 자, 왼쪽에 물권은 법적 성질 1, 강행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강행 규정의 뜻이 뭐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어기면 무효야. 그래서 이 절대적이고 직접 지배권,
3.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합니다. 오른쪽의 채권은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니까 특약으로 반대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3. 상대적이고 간접적인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2. 3.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임의 규정이죠. 그 밑에 공시는 물권은 원칙적으로 공시해야죠. 부동산은 뭐로 공시하죠? 등기. 동사는 점유.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청구권이니까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양도. 물권은 당연히 양도가 가능한, 양도를 제한하면 안 돼요. 양도 제한이 불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양도를 못하게 제한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인 적어보세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받아야 돼. 임차권 양도는 누구 동의받아야 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채권 양도니까. 다음 효력. 자,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며 심표. 물권 상호간에는 성립 전에 의한다. 물권은 그러니까 우선적 효력이 있는 거죠. 우선적 효력. 오른쪽에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죠. 평등의 원칙이니까 우선적 효력이 없다. 특성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오른쪽 가서, 자, 물권의 체계는 필요 없고 2번대로 물권의 종류. 자, 물권의 종류는 일단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206페이지 있죠, 그죠? 맨 밑에 가로 2번에 물권의 종류에서 민법상 물권의 분류를 종류라고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요 그림은 숙제입니다. 집에 가 10번 읽어보세요. 요 그림을 10번을 그려보세요. 그려야 돼요. 자, 물권은 일단 객체인 물건을, 자, 지배권입니다. 자, 지배권의 내용이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8가지로 나누는데 크게, 자, 점유권. 점유권은 물건을 어떻게 지배하는 거죠? 사실상 지배권입니다. 사실상 지배권.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도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본권. 이게 본래의 권리야. 이건 정당한 지배권이죠. 정당한 지배권입니다. 본권이. 자, 물권은 민법 8개, 본권 7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배권이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자기의 소유물을 3가지 권능, 무슨 권, 사용, 수익, 처분권입니다. 요 3가지 권능을 합한 게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사용해서 지배하고, 수익에서 지배하고, 처분해서 지배하는 거죠. 소유권자가 갑. 그러면 등기부에 가면 갑구에다가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 다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적 지배권을 제한물권이야. 소유권의 요 3가지 권능 중에서 제한물권자가 일부를 빌려와서 자기가 지배하는 거죠. 사용 수익을 빌려오면 소유권자는 껍데기 처분권밖에 안 남아요. 처분권을 빌려오면 사용 수익밖에 안 남고 있죠. 빌려주는 걸 설정이라고 그래. 소유자가 설정자, 이 사람이 무슨 권자가 되는 거죠. 제한물권자.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시간에 가면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 다른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12, 1, 2월 달은 계속 민법만 하라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험에 많이 떨어진 사람이 이제 11월, 12, 1, 2부터 계속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1차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고등학교 3학년만큼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왜? 너무 열심히 해요. 헛짓거리 해가지고. 지금 더하기 빼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나누기 곱하기를 하니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딱 그럼 갑니다. 7개를 이제 제한물권 이제 6개 남았네요. 그래서 3개. 자, 여기서 사용 수익만 빌려오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자, 요거는 한자를 쓸 줄 알고 요 한자를 못 씁니다. 요거는 이제 객체가 토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옷이 이형보다 구사전에 먼저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 때는 법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국어사전 순서까지 생각해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등기부 시간에 글자가 이렇게 가야 되고 책 자체도 이렇게 가야 되고 전자가 이게 먼저 기원하고 이게 먼저 기견 안 된다는 거죠. 비논리적이죠. 그 사람 법을 전공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책을 보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음 중 토지만 객체인 것도 다 두 개 중에 한 개죠. 지상권하고 지역권. 이걸 한자로 쓰기 시작하면 그게 박혀있어 머리에. 푹푹 찍는 거야. 이걸 한글로 쓰자고 하니까 이게 토지만 이것도 토지만 되는 거야. 이거 이미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처분권만 빌려오는 게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이 유치권, 저당권, 질권. 조문은 질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질권은 우리 시험문에 빠지기 때문에 질권을 맨 뒤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등기법에도 이게 뒤에 나옵니다. 왜? 동산 질권은 원칙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에 권리질권은 부기등기하니까 등기법 3조도 저당권보다 권리질권을 뒤에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하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게 왁구가 잘못 짜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막, 야, 소유권 앞으로 기어나오고, 막, 점유권 뒤로, 이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요걸 10번 머리 그려야 됩니다. 가죠. 물건은, 점유권은 객체네요. 부동산하고 동산 합하면 물건, 사실상 지배권. 그 밑에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은, 소유권은 부동산, 동산의 객체고, 이 세 가지 적어서요. 사용권, 소유권, 처분권을 합한 말입니다. 그 다음, 갑이고, 제한물권은 제한물권 50% 지배권입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부동산에다가 토지, 지역권은 부동산에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에다가 토지와 건물. 그래서 담보물권은 법정 담보물권이 바로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하나 더 적어 유가정권도 객체가 됩니다. 동산, 부동산, 유가정권. 그 다음에 약정담보물권은 저당권하고 질권 바꾸세요.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에다 두 개 적어.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하고 지상권, 전세권만 객체가 돼. 그 다음 질권은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동산 질권은 등기를 못하고 권리 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게 됩니다. 그건 내일 배우겠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2번의 내용제. 자, 기억.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무슨 지배권? 사실상 지배권.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 자, 니은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완전한 지배권. 완전 지배권. 제한물권은 제한적 지배권입니다. 사용가치만 지배하면 용익물권, 교환가치만 지배하면 담보물권입니다. 민법상 물권 8개는 기억하고 밑에 2번에 민법 이외의 법률 이퀄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특별법상 물권은 자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중에 나머지 다 지워버리고 선박저당권만 줄거세요. 자 선박저당권은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공장저당권,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잘라주고, 항공기 저당권, 자, 중기가 바뀌었어요. 건설기계로. 건설기계 저당권, 뒤에 두 개 적어보자.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저당권, 선박저당권, 그 4개. 동산인데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선박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자동차 저당권, 건설기계 저당권, 거기다 소형선박 저당권도 있습니다. 이제 소형선박 20톤 이하도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 다음 가등기 담보권, 다음에 양도 담보권 하나 더 넣고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광업권, 초광권, 업권 등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밖에 관서법에서 3번이라고 적어. 3번 가로 닫고 3번 관서법이 인정하는 물권 그 4개 나오죠. 관서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 그 3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자,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8개고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약 20개고요. 관서법상 물권이 3가지입니다. 자, 관서법상 물권 3개 지금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동산 양도담보권. 잘라주고 단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거기다 세 가지 더 제가 온천권 다음에 사도 통행권, 개인도로 사도 통행권. 다음 근린공원 이용권, 가까운 거리 근린공원 이용권.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등,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등, 그 4개. 자, 관습상 물건이 아닌 그 4개 뭐라고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은 빼도 좋고요. 근린공원, 그냥 공원 이용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등, 그 4가지는 관습상 물건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게 왼쪽에 그 판례학습 그거예요. 판례학습. 자, 2번이 바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3번이 사도 통행권, 4번이 근린공원 이용권은 관습상 물건이 아니다. 온천권까지 합해서 그게 한 2번 출제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205페이지에 물건 법정주의로 돌아옵니다. 그걸 알고 나면 물건 법정주의가 쉬워요. 자, 물건 첫 시간에 이제 배운 게 바로 물건의 종류, 이걸 배우는 게 물건 법정주의예요. 물건은 법에 딱 정해진 것만 허용된다. 즉 한정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거죠. 자, 물건의 종류하고요, 물건의 내용은 법이 딱 규정한 것만 허용돼요.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은 반대로 채권의 종류와 채권의 내용은 청약과 성락으로 임의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물건, 채권의 종류 이런 수십억만 개야. 만들면 돼. 청약과 성락. 왜? 둘이 사이의 관계니까.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 자, 옛날에 14종이었는데 지금 15종, 여행계약이 더 들어갔죠? 그 15종의 전형계약을 민법에 규정한 거예요. 채권은 이런 수십억만 개입니다. 근데 물건은 기껏 해봤자 민법에 몇 개? 8개. 뭐 특별법에 20개. 관습법상 한 3개, 약 20개, 30개밖에 안 돼요. 한정하고 있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다. 자, 그게 185조입니다. 관련 조문. 제목이 물건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와, 내용 이렇게 바꿔 읽어야 돼.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강행하고 있어요. 자, 185조. 물건은 법률 그러면 민법하고 특별법입니다. 민법과 특별법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물건 법정주의, 물건 한정주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1개념에서 자, 2번째 줄 중간에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임의대로 청약과 성락으로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심표 물건법에서는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못 만들고 확정되어 있으니까 계약이 창설이나 내용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물건법정주의 내용 1번. 물건 관계에서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한다. 그래서 자, 명령이나 규칙은 물건법에 법원에 포함 안 됩니다.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건 창설 못 해요. 자, 명령 그러면 시행령이죠. 그죠? 규칙은 시행규칙.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민법 185조 줄이면 물건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학습 1번, 요게 이제 물건법정주의. 물건은 법률, 무선법, 민법과 특별법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당사자가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건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인 성문법이 바로 민법과 특별법, 그리고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은 창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요? 물건법정주의, 물건한정주의라 그래. 그 밑에 이제 민법상 물건 8개를 외웠고, 자, 8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자, 점유권, 소유권, 점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8개죠. 그 다음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됩니다. 지지전 합하면 용익물건이고 유저질 합하면 담보, 이걸 합하면 제한물건 이렇게요. 8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물건 8개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요게 이제 강론 순서대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물권법 총론을 배우는 거야. 항상 법은 총론, 강론 이렇게 돼요. 총론, 강론. 사실은 총론이 처음에 어렵죠. 왜? 강론의 이걸 개념을 아직 잘 모르니까. 결국은 나중에 강론의 개념을 알게 되면 총론은 더 쉬워져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공부한다. 그럼 거꾸로 이제 점유권부터 하고 소유권 쭉 배우고 나서 앞으로의 물건을 넘어오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지만 2.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3. 관습상 사도통행권. 4. 걸린 공원 이용권은 물건이 아니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확인, 학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출제된 거. 물건이 아닌 거, 이거 30개가 아닌 거 찾아라는 거예요. 1. 부동산 환매권.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답이네요. 환매권은 매매에서 배울 겁니다. 자, 환매권도 등기에서도 배우고. 다음 3. 양도담보권은 담보물건이네요. 양도담보권은 2. 3. 건저당권은 민법상 물건. 4. 유치권도 민법상 물건. 5. 관습상 법정상 관습법상 물건이네. 뭐 이런 게 한 문제 출제됐죠. 다음 1. 환매권 뒤에다가 임차권을 하나 적으세요. 다음엔 답이나 임차권이 답이 나올 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예, 등기법 시간에는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고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건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종류를 배웠고. 3. 물건의 효력은 큰 타이틀이 2개입니다. 1. 우선적 효력. 다음 장 넘겨보세요. 2번 물권적 청구권. 자,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제목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물권법에 배운 게 서에서 서론에서 배운 게 일물 일권주의를 배웠어요.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물권 법정주의. 이게 이제 185조. 이게 강행 규정이죠.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은 갑과 을이 마음대로 창설 못하고 반드시 법에 정해진 것만 가지고 여기서 골라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 계약, 지상권 계약하면 되지만 유소권 계약 이런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왜? 유소권이란 물권은 없어요. 또 상식권 계약 이런 거 하면 무효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효력은 두 가지죠. 무슨 효력, 무슨 효력이죠?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요게 이제 물권의 서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서 지나고 나면 이제 물권 변동에서 법률행위란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배울 거고. 이게 이제 물권 변동. 그 다음 동산 물권 변동에서 점유 배우고. 그러면 이제 총론이 끝납니다. 등기는 이제 또 등기부 시간에 배울 거고. 자, 갑니다. 1. 우선적 효력은 자, 1번 물건과 채권 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건이 우선합니다. 자, 물건에 관하여 물건과 자, 여러분들이 물권법 공부할 때는 물건인지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물건은 뭐야?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이잖아요. 이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권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남한테 알리라는 거 보이게. 뭐로? 등기부에 이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등기야. 물건은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건물, 땅, 볼펜, 연필. 이게 물건 보입니다. 눈에. 물건은 뭐로 나누죠? 부동산하고 동산. 이 건자와 권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물건과 채권이 성립하면 줄거 나간다. 그 성립 선우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뭐가 뭐에 우선하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물권은 독점권이고 채권은 완전 경쟁이니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더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만 기억하세요. 원칙은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거죠. 뭐 그 부동산 이중매매.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갑이 이 집을 1월 1일 날 1억에 팔았어요. 1억에 팔고 중도금 받았습니다. 중도금 한 5천만 원 받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1월 1일 날 이 사람 제1 매수인입니다.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아직 소유권 등기는 갑 앞에 남아있죠. 아직은 중도금 받았지만 갑이 소유자예요. 첫 번째 매수인, 그래서 1월 1일 날 제1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채권자니까 재산권 중에서 소유권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입니다. 근데 갑이 나중에 1월 20일 날 중도금 받고 병한테 팔아먹어요. 매매. 그럼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이죠. 대개 이 제2 매매는 제1 매매도 좀 비싸게 팔죠. 한 2억에 팔았다고 하죠. 제2 매수인. 이 매수인도 이제 채권자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채권자죠. 자, 채권은 자, 이 가옥에 대해서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야.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 사람에 대한 청구니까 우열이 없어요. 자, 어디 가봤는데 전화, 야, 등기, 소유권 등기 넘겨달라. 병도 소유권 등기 넘겨달라. 청구권만 가지고 있어요. 둘이는 우열이 없습니다. 채권에는 우열이 없다. 우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막 줄 서잖아요. 그죠? 떨이요, 떨이. 그럼 물건 사려고. 채권이니까. 근데 물건자는 줄 설 필요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거 사러 가. 알아주는데. 자, 우열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평등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병이 이쁘니까 갑이 병한테 오면 2월 28일 날 먼저 등기를 넘겨줬어. 소유자 병. 이렇게 하면 소유자 병 등기하니까 누가 물권자가 됐죠? 병이 물권자죠. 얘는 2월 28일 날 물권자, 얘는 1월 1일 날 채권자지만 이 한 개의 물건에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이긴다는 거죠. 이 병이 소유자예요. 어른 병한테는 주장 못하죠. 못하고 어른 갑한테, 너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아먹었으니까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물건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성립시기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샀다 그러면 빨리 뭐부터 해야 돼? 등기부터 먼저 해야 돼. 돈은 나중에 줘도 돼요. 자, 그런 예외가 나오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등기하면 대항력 갖추죠. 자, 동그라미 2번 예외 땡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등기 청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자주로 나간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뭘 갖추게 되면 등기를 갖춘 후에 성립하는 물권보다는 우선하게 됩니다. 대항력 먼저 갖추었으니까 대항력 등기를 갖춘 임차인은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대항해서 우선합니다. 다음 예외 3번 주택이나 상가 같이 갑니다. 주택임차권하고 상가임차권은 주임법, 상임법에 의해서 주택이나 상가임차인은 등기를 안 해도 두 가지 뭘 갖추면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같은 말 전입신고죠. 주민등록 뒤에 가로 열고 전입신고 가로 닫고를 마친 때는 그 2일을 한 거는 다음 날이죠. 2일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상가는 뭐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게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다음 2번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등기 선수죠. 자, 시간적 관계에서 먼저 앞서서 성립한 물건이 뒤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그러나 다음 종류를 달리하는 물건은 동일한 물건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 선호입니다.
보죠. 이 듣기법 배우면 쉬워요. 자, 물건 상호간에는 자, 이 한 개의 땅에 한 개의 부동산입니다. 1부동산에 자, 을구에 보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뭐 3순위 뭐 저당권, 뭐 4순위 저당권. 자, 이 저당권은 예외적으로 점유를 못하니까 한 개 부동산에 여러 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1순위가 먼저 우선 변제받고 2순위가 두 번째 받고 3순위가 세 번째 받는 거죠. 이와 같이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물건이 성립하면 요 등기 선우에 합니다. 등기에 우선하는 게 먼저 우선합니다. 그 2번 밑에다가 가로 열고 3번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 빠져 있네요. 3번 가로 닫고. 자,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그렇게 적으세요. 채권 상호간에는 뭐가 없다? 우열이 없다. 이퀄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자, 아까 이거였죠, 그죠? 이중 매매 계약을 쓸 때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은 우열이 없어요. 채권자 평등하니까. 채권자는 서로 평등했다가 나중에 빨리 뭐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가령 2번에 물권적 청구권. 반대말 적어보세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건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채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개념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물건의 내용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했을 때, 자, 물권적 청구권 살짝 한번 적어보세요.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원상 회복 같은 말,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원상 회복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다. 이걸 머리에 항상 그려야 돼. 자, 개념 갑니다. 개념이 바로 의의죠. 의의.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 물건의 내용이 아까 물건의 내용에 따라서 8개 나눴죠. 소유권의 내용이 뭐예요? 소유권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 내용이잖아. 전세권은 사용, 수익권이고 이런 거. 물건의 내용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 같은 말 침해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의 동그라미 치세요. 염려가 있는 경우도 물청은 발생합니다. 채청은 염려 가지고 발생 안 해요. 채청의 대표적인 애가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손해가 딱 발생해야 됩니다. 물청은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 물권자가 현재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원상 회복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나오네. 예컨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에게 무단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게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또 물건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는 물건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자, 예컨대 이제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방해당할 염려 있는 거고. 자, 반환 청구권은 대표적인 애가 이제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많은 사람이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방해당했죠.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불법으로 건축을 했어요. 아니면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불법 건축하니까 요만큼 소유권이 사용, 수익을 방해당했잖아.
그래서 갑이 을 보고 야 건물 철거하라. 이게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건물을 철거해주면 방해당했던 소유권 내용이 회복되잖아요. 원상 회복이 되죠. 또 두 번째는 야 차 빼 이게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그러면 사용 수익이 회복되잖아. 또 아니면 이 토지를 이 땅을 나한테 명도하라. 토지 명도하라. 이게 바로 반환 청구권이죠. 자, 그러니까 한 개의 사유로 두 개의 물청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 명도 청구한다. 반환 청구. 건물 철거 청구한다. 방해 배제 청구. 이게 원칙이죠. 요거는 방해당할 아직은 방해야. 예방 청구. 근데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을이 여기다 축대를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 경계예요. 축대가 막 쓰러지려고 그래. 올 여름에 자 태풍 조심합니다.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도 물청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채청의 대표인 손해배상은요. 절대 태풍은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잘못 고의가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갑이 을 보고 야 태풍 오면 이 축대가 우리 땅을 쓰러져서 요만큼 소유권이 방해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축대를 바로 쌓아달라 청구하는 걸 방해 예방 청구권을 미리 청구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자, 물청 세 가지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민법 규정의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8개 순서를 외워다는 게 있습니다. 자,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방해당하면 점유권에다가 규정하고 있어요. 점유권이 몇 조를 몰라줘?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예방 청구. 203, 204, 205. 204, 205, 206.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반환당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213, 214, 214. 그리고 요 본권의 대표인 소유권을 다른 데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은 적용한다는 거예요. 준용. 그런데 준용 안 하는 게 질권이 있는데, 자, 질권은 인정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준용 안 하는 것 중에서 유치권은 물청이 없어. 조금 이따 암기해야 되지만, 유치권이 방해당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건 유치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걸 많이 내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합니다. 뭘 못한다고요? 점유를 못해. 점유를 못하는 이거는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자, 요 반환 청구권이 없죠. 자, 그걸 애고로 간다. 민법은 물청에 관해 일반 규정을 두지 않고 줄고 본다. 점유권에 기한 물청과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 두 개를 규정해서 즉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다른 본권에다가 준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만 줄었습니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준용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8개 물권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게 뭐라고요? 유치권. 요건 암기해야 됩니다. 다음 중 물청이 없는 거 답이 유치권이에요. 자, 그러나 질권에는 자, 준용 규정은 없지만 해석이 인정합니다. 유치권은 없다. 그것만 기억하고. 자, 3번 종류 갑니다. 종류는 기억에서 그 두 번째 줄 맨 뒤에 방해, 세 번째 줄 방해에 당하는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같은 말,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니은 점유권과 소유권의 기한 물청은 세 가지 다 인정이 되는데, 자, 줄 보세요. 점유 못하는 게 두 개 뭐라 그랬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즉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반환은 자기가 점유하려고 반환 청구하는 거야. 반환 청구권은 또 없다.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서 유치권에는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물청은 없지만 점유권이라는 점유권에 기한 물청만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못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밑에 이제 참고가 나오죠. 자, 물권적 청구권 보면 거기 점유보호 청구권, 요게 바로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야.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다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못한다는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취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를 못하니까. 취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아무것도 없고요. 오른쪽에 본권에 기한 물청은, 자, 본권에 기한 물청은 없는 게, 점유권은 본권이 없잖아요. 점유권은 뭐 해야 돼? 점유보호 청구를 해야지. 본권에 기한 청구권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소유권부터 저당권 사이에는, 자, 반환 청구권 없는 게 뭐예요? 두 개. 취역권하고 저당권. 그걸 기억해요. 취역권하고 저당권. 그 다음에, 자, 반환 청구,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아무것도 없는 게, 세 가지 다 없는 게 뭐야? 유치권이죠. 유치권. 자, 그 정도를 기억한다. 왼쪽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아직까지 안 잘라, 몰라줘. 오른쪽에 거 본권에 기한 물청을 기억하세요. 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못하는 게 뭐라고요? 취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하고, 반환 청구,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세 가지 다 없는 게 뭐예요? 유치권입니다. 아직 뜻은 몰라도 좋아. 그렇게 해놓고 강론에 가면 다 정리합니다. 또 다음 성질 갑니다. 자, 성질에서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물건에 의존하는 권리야. 자, 개념을 한번 보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효력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건이 주고요, 주. 그리고 청구권은 종입니다. 항상 법에서 주종이란 말이 나오면 분리하면 안 돼.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주와 종은 붙어 있다. 종은 부에 붙어 있다. 부종성. 종은 주인에게 붙어 있다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전하면 종도 따라가야 돼. 자, 이거는 설명을 하고 보죠. 분리하면 안 된다. 자, 예컨대 갑이, 시험은 뭐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가장 많이 내니까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소유권. 여기에 이제 불법으로 건축했다고 하죠. 우리 불법 건축했어요. 그럼 갑이 을 보고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방해 배제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이 토지 소유권을 A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다고. 현재 소유자가 병입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 병이 방해 배제 청구를 해야 돼. 과거 소유자의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했으니까 물청도 같이 따라서 이전합니다. 부종성으로. 자, 과거 소유자는 물청이 없어. 항상 현재 물권자만 물권적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3번 얘기야.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 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 물권이 주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인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며 물권이 이전하거나 소멸하게 되면 그에 따라 물청도 이전 소멸하며 심표. 물권적 청구만 똑 떼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지는 못합니다. 소유권이 양도되면 물청도 따라서 양도되는 것이지 분리 양도를 못해요. 주인이 이사가면 종도 같이 따라서 이사가야 됩니다. 주인과 종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4번 채권보다 우선하겠죠.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합니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물청도 채청에 우선합니다. 자, 5번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100년이 가도 안 걸려요. 밑에 판례학서 보세요. 뒤에서 또 나오지만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의 동그라미쳐 해제된 경우에, 해제되면 당연복귀설 기억해요. 당연복귀설. 자, 아직 이해 안 되더라도 또 등기부 시간에 또 나와요.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2. 소유권 이전. 1월 1일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갑구에 등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 1월 1일 날 매매해가지고 등기를 2월 1일 날 했다고 하죠. 나중에 12월 1일 날 갑이월에 해제했어요. 자, 해제하면 소급하죠. 소급해서 1월 1일로 매매 계약에 해제를 하니까 아까 해제 조건하고 비슷하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되지만 이거는 해제는 의사표시해야죠. 갑이월에 해제 의사표시하면 요 매매 계약 1월 1일 소급해서 매매 채권 계약이 무효죠. 그럼 물건 등기도 무효가 등기가 되죠. 무효 등기가 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해죠? 갑에게 복귀했죠. 누가 소유자야? 갑이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등기부에는 마치 누가 소유자처럼 등기되어 있죠? 을이 소유자처럼 등기되어 있죠. 이게 무효 등기죠. 그랬을 때 갑은 을에게 이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말소 청구권. 이거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니까 소멸시효 안 걸려요. 100년, 200년 가도 말소할 수 있어요. 그게 판례학습입니다.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법정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해제된 경우에 또 매수인을 을이라 놓고 을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동글 외쳐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자, 무조건 해제에다가 줄 긋고 해제, 무효, 취소 같이 갑니다. 계약이 해제나 무효나 취소가 되면 당연 복귀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 당연 매도인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나 무효나 취소에 따른 매도인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바로 말소등기 청구권입니다. 원상회복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00년, 200년이 가도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오른쪽 갑니다. 3. 발생요건. 1. 권리자는 땡땡 적어서 현재의 정당한 물권자입니다. 현재의 정당한 물권자가 권리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자, 항상 현재의 물권자라는 걸 기억해야 현재, 과거의 물권자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조처는 현재 물건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 염려에 있는 현재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현재, 아까 이거였죠? 자, 갑이 땅을 팔았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야? 병이잖아. 병이 물권적 청구권 해야 돼. 과거 소유자는 소멸합니다. 현재 권리자야. 그럼 판례학습에서 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다. 매수인은 물권자야, 채권자야? 매수인은 물권자야, 채권자야? 매수인 아까 했잖아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뭐죠?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매수인은 X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X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원고가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죽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직 채권자니까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잘라주고 앞에 게 중요해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아직 채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현재 소유자야,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에? 이 사람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과거 소유자잖아. 과거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해준 자는 심표, 현재 물권자가 아니므로 불법 점유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야. 항상 물권적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자는 물청자가 아니고 과거의 물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다음 2번 상대방도 적어. 상대방 땡땡 현재 무단 점유자입니다. 현재 무단 점유자,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상대방이야. 불법 주차하고 있는 사람이죠. 불법 건물 짓고 있는 사람. 현재입니다. 현재. 자, 현재입니다. 그 예컨대 두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을 갑이라고 놓죠. 타인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 병에게 판 경우에는, 그럼 현재 불법 점유자가 누구야? 건물에 제3자가 되죠. 제3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야.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청의 상대방이 되지 않고 양수인 병이 그 상대방이 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현재 무단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적어보세요. 아직 점유를 안 배운 사람은, 자, 점유자라는 개념이 나오면 세 사람이 떠올라야 돼. 빨리 민법의 용어 정리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이 쉬워져요. 자, 점유자라는 개념은 직접 가지고 있는 직접 점유자. 자, 여러분들 볼펜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 그다음 빌려서 가지고 있는, 빌려준 사람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입니다. 무조건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세 사람이 떠올라야 된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를 보조하는 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다음 주에 배우겠네요.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자다,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 보조자 대표적인 사람 알바생이라든지 점원, 파출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뒤에 주의할 점은 그거부터죠. 주의할 점은 점유 보조자의 대표적인 애 점원, 가정부 등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 그래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야, 점유자가 아니야?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밑에 하나 보죠. 판례학습 1. 회사의 직원도 점유 보조자입니다. 회사의 직원, 사무원, 근로자 등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2번 맨 밑에 가면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명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거죠. 점유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간접 점유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직원에게는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장 갑니다. 4. 자, 내용은 이제 아까 세 가지죠. 그죠? 1. 물건의 침해 원인의 제거 청구, 즉 원상회복 청구예요. 그 세 가지 목적물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가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비용 부담이야. 자, 무조건 교과서에 학설이 대립한다 이런 거 지워버리세요. 학설은 지 혼자 대립이지 학설로 가지고 안 합니다. 판례로 출제해요. 자, 우리가 아까 잠깐 했지만 불법 주차했어요. 불법 주차했을 때 차 빼 그러면 기름값, 누구 기름값 들어가요? 갑의 기름값 들어가, 차주인 거 들어가요? 차주인, 상대방 기름값 들어가야죠. 건물 철거하는 비용, 상대방이 비용 부담합니다. 그냥 비용 부담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그 첫 번째 줄 비용 부담 학설 될 필요 없고 판례는 물권행위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행위 청구로 보고 원칙적으로 줄거돼요. 상대방 부담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비용 부담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불법 주차한 사람, 불법 건물 지은 사람이 비용 부담해서 철거하고 차 빼줘야 돼요.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자, 그리고 3번 손해배상 청구권 이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하고 병조는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거는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이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에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태풍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이 차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 태풍으로 차가 이쪽 논에 떨어졌어요. 논에 밭에. 지진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에 떨어졌는데 이 논이나 밭에 있는 이 보리나 고추가 이제 다 손해를 봤어요. 한 100만 원 손해 봤어요. 지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차 주인이 을이야. 자, 지지는 을이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불가항력이죠. 그랬을 때 논이나 밭주인 갑이 을의 차를 야, 차 빼 이거는 가능해요. 지진의 경우도. 왜? 차 빼는 거죠? 물권적 채권권이죠? 그러나 자, 이 갑이 손해배상 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진이 아니고 을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졸아가지고 논이나 밭에 떨어져가지고 차가 여기 떨어졌다면 차 빼 할 수도 있고 엔더 100만 원 손배 청구할 수도 있어. 이쪽에 뭐가 있으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해. 자, 이렇게 읽어본다. 손해배상 청구가 병존은 가능해요. 함께 존재하는 걸 병존이라 그래. 물청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물권적 청구권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할 게 물권적 청구권 속에 손해배상 청구에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뭐였어요?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지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자, 맨 밑에 그 박스 정리하면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에다 걸리고 손해배상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자, 요건이 기억. 물권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해. 이게 무슨 청구권이야?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그 다음 니은에 가장 중요하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이 뭐죠?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효과는 이제 세 가지 행위 청구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 세 가지가 효과예요.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다, 물청은. 네, 밑에 불법행위는 750조라고 적었어요. 불법행위는 750조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인. 자, 불법행위는 우리 교통사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의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요건은 기억. 권리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현실적 손해가 발생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자동차가 박을 듯 말 듯 그러면 불법행위 성립 안 해요. 자동차가 팍 박거나 뺨을 벅 때리지. 때릴 듯 말 듯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니은 가장 중요한 말 나오네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즉 귀책 사유가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이퀄 금전배상입니다. 뭐 청구하는 거야?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불법행위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채권적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이거는 요건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러나 물청은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태풍, 지진의 경우에도 물청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실적 침해가 발생 안 해도 침해 발생에 우려, 염려만 있어도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방해 예방 청구권이야. 물청은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지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물건을 빼앗겼다 그러면 뭐죠? 반환 청구권. 방해당했다. 방해 배제 청구권. 장차 방해당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뭐죠? 방해 예방 청구권.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예요. 자, 오른쪽 한번 보시죠. 핵심 문제 01.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바로 특정물이죠. 현존하고 특정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걸 일물이라 그러죠. 자, 2번은 좀 외워줘야 됩니다. 2번은 등기부에서 많이 내요. 자, 일필토지 일부의 용익 물건은 성립할 수 있어요. 일필토지 일부에 분필하기 전에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일부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저당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그 정도는 뭐 자주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하고, 자, 11번 가보죠. 09번. 맨 위에 09.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특징이 뭘 못한다 그랬죠? 점유를 못한다 그랬어요. 점유, 손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방해 배제 청구와 예방 청구만 가능해요. 다음 11번. 물청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한다. O야 X야? X죠. 물권적 청구는 세 가지 뭐야?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세 개밖에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17로 갑니다. 사도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온천권 등은 관서법상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O네요. 하나 더 적어보세요. 뭐가 빠졌나요? 미등기 무가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무가건물의 양수인도 관습상 물건이 아니다. 그 4개는 에워버려야 돼요. 에워버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07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뜨끈뜨끈한 거. 자, 07, 뭐, 요렇게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이 침해됐단 말이라면 물청이 떠올라야 됩니다. 물건이 침해된 경우, 침해 양태 같은 말, 태양, 양태, 모습입니다. 태양, 양태, 모습에 따라 세 가지죠. 뭐예요? 반환 청구, 방해방 청구, 방해 제거 청구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는 자기와 부자기로 나누죠. 행위, 즉 자기와 부자기를 구하는 권리를 물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기에서 출거보죠. 모든 물권적 청구를 주장할 수 없는 물건은 뭘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겁니까? 뭘 묻는 거예요? 모든 물청을 주장할 수 없는 물건은 그럼 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못하는 거 묻는 거죠. 점유를 못하는 거. 점유 못하는 게 뭐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는 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는 못하죠. 뭐는 할 수 있는데 방해방과 방해 제거 청구만 할 수 있죠. 그걸 묻는 거죠. 네, 정답 3번 찾아낸 겁니다. 무조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나오면 뭘 못한다? 반환 청구는 못한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물건설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물건 변동 가고요. 내일은 공시법 가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